또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애를 뱉다라는 황하나를 책임지겠다라고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자 종업원들이 있으면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성놀이개가 되시는 거죠. 그럼 황하나는 그 마약을 어디서 구하는 거지? 텔레그램으로 계속 제보가 오죠. 지금도 마약을 하고 있다. 맹수야. 지우가 인터넷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나 지금 몽골이 할만 내가 어떻게 해줘 그거를. 인터넷 끝판왕인가 있잖아 그거. 야, 견적만 받아도 스타벅스 쿠폰을 준다고? 거기 인터넷 끝판왕 가면은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이고 그 합리적인 요금 설계를 해주나 봐. 뭐 휴대폰 결합 같은 거. 그게 또 최대 72만까지 된다던데. 다른 곳에서 지원금을 더 많이 준다면 차이 나는 금액의 150%의 보상을 해준다니 좋은데? 그래. 글로 한번 해봐라잉. 인터넷 바꿔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1533-5408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끝발라!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과거 황하나는 버닝썬에서 놀면서 소위 말하는 돈이 많은 쩐주들에게 화류계 여성들이나 연예인 지망생들을 옆에 앉히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술집을 운영하는 자금을 대준 데가 또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황하나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모 호텔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거점을 마련한 그 호텔 중 하나고, 그래서 이제 황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근데 걔는 이제 한국에서 생활도 불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얘가 어디로 이동했다고 한다면 계속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자기랑 친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언변이 되게 좋아요. 황하나랑 같이 놀면 뭐 언니 이러면서 같이 놀다 보면 옆에 저절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황하나랑 같이 몰려다니는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이 언니랑 같이 놀면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 부자인 사람들하고 쉽게 만나면서 내가 술도 얻어먹고 좋은 것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쉽게 생각을 해서 쉽게 황하나랑 접촉을 하는 거죠. 근데 황하나가 이제 정말 노리는 거는 자기를 믿고 캄보디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애들을 그 남자애들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 캄보디아에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제 간부로 활동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약 강제 투약하고. 근데 황하나는 그런 걸 그냥 수년간 방관하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부장 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 청장이랑 다 장난 아니야? 기획부야. 이 사람은 왜 제대로 된 검찰 조사도 안 받았을까? 황하나 씨가 판결문에도 가치 투약을 하고 같이 마약을 유통했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는데 마약 투약을 했으면서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그럼 황하나는 그 마약을 어디서 구하는 거지?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황하나랑 같이 놀던 애들을 만났어요, 여러 번. 그래서 황하나랑 같이 놀던 이제 맥심 모델 두 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A씨라고 표현을 하면 이 A씨의 남자친구가 이제 바티칸 킹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의 총책 바티칸 킹덤도 검거됐는데요. 무려 49억 원어치 마약을 밀반입해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바티칸 킹덤이라는 사람이 경찰 수사 보고서에서도 한 달에 수도권에다가 필로폰 15kg를 유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15kg면 한 30만 명이 그럼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럼 황하나는 내가 바티칸 킹덤 뒤통수 치고 이거를 다 한국에다 팔아버리면 내가 수십억 원을 먹을 수가 있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티칸 킹덤 뒤통수를 황하나가 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황하나는 바티칸 킹덤 윗선이 누가 있는지 몰랐어요. 바티칸 킹덤 윗선이 박광렬입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꾀지지하고 중절모 쓰고 그 김씨 포류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서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거물급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거물입니다. 박광렬 자주 만났던,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자주 만났던 분들은 경찰분들이잖아요. 이제 필리핀 이른바 코리안 데스크랑 경찰 영사로 활동했던 경찰분들한테도 이제 박원열이 안에 교도소에 있는 생활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그 교도소 안에서도 핸드폰 쓰고 유튜브도 보던데요. 뭐. 네. 약간 마약 신세계는 열었어요. 근데 똑같아요. 사업을 저는 해봤으니까 유통구조를 아느니까. 신기하게 박원열이 저랑 이제 통화하면서 마약 범죄 수사 외압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한 1주, 2주 뒤에 한국으로 필로폰 유통한다는데?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브리핑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총 26명을 검거하여 그중 14명을 구속하였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남자를 만나셨지만 애를 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애를 낙태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황하나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분이. 캄보디아, 뭐 태국 이쪽 동남아 현지 쪽에서 돈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아요. 수사기관이랑 정보기관 쪽에다 확인한 내용은 범죄단지 웬치 그쪽에서 이제 간부급 관리자들의 여자를 갖다 바치는, 그리고 황하나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게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있으면 너 오늘 저 사람 졌대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 종업원들은 약에 취해가지고 갑자기 안 보인다, 뭐 실종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기관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실종 당하시는 분들은 범죄 단지 안에 갇혀서 그러니까 성놀이개가 되시는 거죠. 하다 보면 저 끝에 막 이렇게 보이고 두꺼비는 두꺼비 VIP 황하나가 지금까지 어울려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가 쪽에 어울리다가 연예인들, 그 다음에 이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이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렸거든요. 불법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렸어요. 불법 일을 하는 사람들의 유흥거리는 화류계, 룸살롱을 간다거나 아니면 마약 투약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도 과거부터 끊임없이 마약을 해왔다 보니까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방송사에 나가서 지금 자기 마약 끊고 있다고 뭐 대놓고 홍보한 적도 있잖아요.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약을 하고 있다. 저는 강한 확신이 들어요. 텔레그램으로 계속 제보가 오죠. 지금 어디 약방에 드나든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정보기관에다 물어보고 얘 지금도 마약하고 있는 것 같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맞아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필리핀도 갔다가 태국 갔다가 뭐 캄보디아 갔다가 이럴 때는 황하나가 지금도 여전히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수배 상태인데 그러면 여권이 말소가 돼야 되거든요. 여권을 사용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외에 막 돌아다니지? 둘 중 하나거든요. 밀항했거나 아니면 위조 여권 만들어가지고. 밀항은 굉장히 어렵고,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그런 약간 불법이 이제 만연한 그런 국가에서는 위조 여권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몇 천만 원이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위조 여권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캄보디아는 최근에 이제 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송환을 해오긴 했잖아요, 범죄자들을. 그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데려오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협조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가 애초에 중국이랑 북한이랑 더 친합니다. 상식선에서 저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못해요. 한국 경찰이 거기서 수사 권한이 없어요. 조사권도 없고요. 현지 경찰 당국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캄보디아 정보기관에 요청하면 되지 않나. 안타깝지만 캄보디아는 정보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국정원의 협조도 이제 받아내기 어렵고, 그럼 시스템이 국정원이 파악한 정보를 경찰에 넘기고 캄보디아 현지 경찰 당국이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캄보디아 범죄자들이 캄보디아 경찰에게 뒷돈 찔러주면서 야 오늘 여기 수사 들어오는데 뭐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라는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럼 황하나는 그렇게 안 할까요? 황하나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내용을 많이 제보를 받고 있고,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자를 갖다 바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돈으로 좀 대체하는 그런 행위를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황하나를 비호해주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협조를 받고 있다면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놔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는 중간 간부 이상들에게 접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해왔는데 요즘은 예전보단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거든요. 최소한의 행위만 하겠죠.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도피 중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황하나에 대한 체포가 이뤄졌다. 근데 본인이 먼저 경찰 측에다가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밝힌 것으로 저는 취재 결과 확인을 했고요. 지금 과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는 황하나의 필로폰 투약과 지인들과 필로폰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황하나의 원정 성매매 또는 협박, 혐의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했습니다.